대한민국 상공에 들어선 한 항공기. 그 내부 고요하디 고요한 1등석에 야! 너 이리 좀 와봐. 웬 갑질러한 놈이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등장합니다. 너 이걸 라면이라고 끓였어? 눈깔이 있으면 봐봐. 어? 면발이 다 불어 터져가지고 어? 단 한마디로 니까짓 게 뭔데 내 입을 쓰레기로 만들어? 분위기를 조지더니 네가 한번 먹어봐.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때 야, 다시 끓여도 똑같다. 지금 여기 어디니? 건너편에서 응? 1000m 상공이잖아. 기압이 낮으니까 끓는 점이 낮은 거고 끓는 점이 낮으니까 라면이 맛이 없는 거야. 과학 시간에 안 배웠니? 뭐야 너? 조용히 듣고 있던 고니가, 아니 주인공 한태술이 그에게 천천히 다가갑니다. 심지어 이 세계관 고니의 정체는 포브스 선정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과학자 겸 CEO, 즉 뛰는 갑 위에 나는 갑이었죠. 아, 이거 연구실에서 막 찍어갖고 사진이 제대로 안 나왔는데. 그는 곧바로 특유의 부드러운 카리스마와 하와이 가보셨어요? 아니요. 지리는 멘트로 나도 안 가봤는데. 왜요? 아니 뭐 나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 생기면 같이 가려고. 순식간에 좌중을 압도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줄 때 고맙습니다 하고 드셔. 하지만 쉽게 물러설 어이 갑질자가 아니었죠. 싫은데? 그런 그에게 태술은 과학자의 기본 소양, 그러면 뭐 오늘 저녁이나 내일 아침쯤에 라면 진상남으로 실검1위 한번 찍는 거지 뭐. 증거와 팩트로 가볍게 후드려 패준 뒤 쿨하게 자리로 돌아간다. 이어서 내가 저 동생 하나 진짜 잘 뒀지. 앞자리에 앉아있던 그의 친형이 태술에게 친근하게 말을 걸지만 너도 한잔해. 그는 이상하리만큼 형의 말을 철저히 무시해버리죠. 야, 한태술이, 너 지금 형이 말하는데 쳐다도 안 보고 왜 자꾸 사람 말을 씹어? 왜냐면 그 이유는 형은 죽었잖아. 형은 이미 몇 년 전에 사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형이 죽은 날로부터 시작된 환영은 계속해서 그를 괴롭히고 있었죠. 그렇게 태술의 센치 지수가 폭발하던 그때 정체불명의 무언가가 왜 이래? 기체와 충돌한다. 이어서 이번엔 조종석 창문까지 뚫어버리고 연이어서 기체를 공격하기 시작하죠. 심지어 창문을 뚫었던 무언가에 의해 기장은 직사해버리고 비행기는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기내는 순식간에 이상선은 뺨치는 카오스에 돌입하죠. 그러나 태술은 이대로 죽기엔 벌어놓은 돈이 몹시 아까웠기 때문에, 아니 이 사태를 최대한 해결하기 위해 기장실로 향한 뒤 재빨리 상황부터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침착하게 가방에 있던 테이프와 주변에 굴러다니던 클립보드로 무언가를 만들기 시작하죠. 지금 뭐하는 거야? 그냥 말라! 비행기 고치잖아! 역시 세계 최고의 테크기업 퀸터맨 타임 대표답게 콩지 뺨치는 장독대 맞기 신공을 보여주죠. 하지만 그 효과는 된다니까.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렇게 급한 불은 껐지만 이제 진짜 문제는 현재 비행기를 조종할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하염없이 추락하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 태술자가 이번엔 조종 패널 쪽 전력만 나갔네. 토니 스타크에 빙의합니다. 그거 망가뜨리면 어떡해요! 아, 이 패널에 자석 있거든. 차근차근 전류를 복구하고 심지어 야, 너 지금 어디야? 그래서 나 지금 비행기인데 어떻게 전화를 받아? 추락 중이거든. 뭐? 회사 임원들에게 안부를 전하는 여유를 선보이죠. 이건 꼭 말해야 될 것 같아서. 너 대학교 다닐 때 여자친구 걔 이름 뭐였지? 걔 누구야? 그 나쁜 년 유리. 맞다, 유리. 유리랑 월미도 갔다 온 놈 나다. 이 새끼야. 무덤까지 가져가려던 비밀을 폭로하던 사이 빌딩 숲이 보일 정도로 고도가 낮아진 비행기. 아니야. 누구 맘대로! 그렇게 지금까지 시지프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며칠 뒤 눈을 뜬 태술은 병실에 누워있었죠. 조종실 전력 개통 이상으로 추락할 뻔한 상황에서 기적적으로 비행기를 수리했는데요. 그의 지리는 기지로 본인을 포함한 비행기에 탑승한 승객 모두를 구한 것이었습니다. SNS에서는 한태술 씨의 쾌유를 기원하는 응원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태술은 아이언맨 안 부러운 국민 영웅이 되지만 국민 공대 오빠라고 불리며 이 약쟁아 제발 말 좀 들어. 옛날이랑 달라. 회사가 커졌잖아. 책임감을 좀 가지라고. 정신적 충격과 더불어 야, 꿈꾸 상담 받아. 안 그럼 나도 더 이상은 너 못 도와준다. 형과 관련된 과거의 기억들이 요즘도 환각이 보이시나요? 점점 더 심하게 그를 괴롭히고 있었죠. 몇 년 전 문제의 사건 당일, 이날은 태술의 회사가 나스닥에 상장한 아주 기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형 태산의 목소리가 행사장에 울려 퍼지기 시작하죠. 태술의 입장에서 오늘은 아주 중요한 날이었기에 잠깐 나와봐요. 행사를 중단시킨 형이 더욱 탐탁지 않았습니다. 태순아, 뭐야? 게다가 그의 기분이 더 나빴던 이유는 나 봤어. 그놈들 형이 매번 만날 때마다 말하는 세상에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었어. 여기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우리 사이에 숨어 살고 있었어. 지금도 숨어서 우리 지켜보고 있다고. 그야말로 얼토당토하는 헛소리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태술은 야, 형이 맨날 기름 쩐내 맡아가면서 너 뒷바라지 하고 있는데 그게 할 소리냐? 형의 뒷바라지로 인해 밑바닥부터 여기까지 올라왔기에 또 술 마셨지? 이런 헛소리와 술에 빠져 사는 형을 계속해서 참아왔지만 아 전화를 하셨잖아. 아 전화가 안 된다고 도청을 한다니까. 아, 진짜. 오늘만큼은 참을 수 없었죠. 그리고 그것이 식사하셨습니다. 시신이 많이 훼손되었으니 알아보시기 힘들 겁니다. 자신과 형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마운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는커녕 최악의 마지막을 선사했다는 죄책감이 그에게 커다란 트라우마로 다가왔던 것이었죠. 그게 마지막인 줄 알았으면 그랬으면 딱 한 번만 그날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 한편 시반 생각 망했다 진짜. 하루하루 생활비에 쪼들려 사는 알바생에게 고양이 새끼들 진짜. 쓰레기를 뒤지고 있는 여자가 나타납니다. 그녀의 이름은 서해. 너 뭐해 지금? 그런데 그를 가볍게 제압하고 먹방쇼를 이어나가죠. 심지어 바나나를 통째로 씹기 시작하는 그녀. 범접할 수 없는 괴인의 포스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서해가 무슨 짓을 하던 지금 그에겐 중요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드세요. 저거 좀 맞춰보려고. 그의 일주일 중 가장 중요한 시간, 킹도 당첨 발표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행운의 숫자는 5번입니다. 하지만 될 리가 없었죠. 그런데 22, 22번. 자, 볼은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8, 이 괴상한 여자가 8번입니다. 로또 번호를 하나하나씩 맞추기 시작합니다. 과연 몇 번일지? 8. 18번입니다. 도둑에서 귀인으로 변하는 것은 10, 10번입니다. 불과 10초밖에 걸리지 않았죠. 내가 뭐든지 할게. 이렇게 싹싹 그때 비행기 사고로 인해 중태에 빠졌던 한태슬 회장이 한태술과 관련된 뉴스를 보자 반응을 보이는 서해. 한태술. 심지어 그 시점에서 그 찬송가가 불출연한 가운데 갑자기 분위기 러브데스로 절대 평범한 인간이 아니면 틀림없었습니다. 갑자기 기절하셨어요. 다음날 그는 다음 회차 로또 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서해를 구슬리기 시작하는데 이거 한 번만. 그녀의 조건은 단 하나. 한태술. 한태술을 만나게 해달라는 것이었죠. 퀀텀앤타임 한태술. 전화해. 같은 시간 태술은 일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인데 누군가 길을 막고 서 있습니다. 그의 정체는 다름 아닌 비행기 사고 현장에 같이 있던 부기장이었죠. 그런데 비행기 부기장. 몰골도 말이 아닌데다가 단속국. 회장님도 그놈들과 한패인가요? 괴상한 말까지 하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수트케이스. 태술에게 USB 하나를 건넨 뒤 황급히 떠나버리죠. 잠시 후 열어본 USB.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은 바로 비행기 추락 사건 당일의 블랙박스였습니다. 충돌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인 상황으로 보이는데 뭐야? 그때 커다란 수트케이스가 기체와 부딪힌 후 수트케이스. 이어서 두 번째로 충돌한 것은 뭐야 저거? 누가 봐도 사람이었죠. 더 놀라운 사실은 형. 떨어진 사람이 바로 자신의 형으로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우리의 테니 술타크는 재빨리 사고가 일어난 시간과 위치를 구한 뒤 사고 잔해가 떨어졌을 법한 좌표를 구하는 데 성공하죠. 다음날 아침 직접 그 장소를 찾아가 샅샅이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상 속에서 봤던 절체불명의 수트케이스를 발견하게 되죠. 비밀번호로 잠겨져 있었지만 만약 이것이 형의 물건이 맞다면 비번 뭐야? 너 생일. 아, 뭐 그런 걸로 해놓냐? 난 내 비번 전부 다 너 생일로 해놓잖아. 태술은 이미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형이 자주 쓰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수트케이스가 열리죠. 그리고 그 안에서 아주 정갈하게 정리된 물건들과 열쇠 하나를 발견합니다. 뭐였지? 심지어 카메라에 써져 있는 형의 이름.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태술은 먼저 조금의 단서라도 찾아보기 위해 수트케이스에 들어있던 옛날 피처폰부터 충전해보는데 충전을 하자마자 곧바로 전화가 걸려온다. 이어서 한대산 씨, 의문의 남성이 형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죠. 저 얘기 들었지? 나 박 사장이야. 태술은 우선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 전화가 꺼져서요. 장단을 맞춰보는데 잘 도착했어? 네? 지금 어디로 떨어졌어? 도무지 알 수 없는 말만 늘어놓는 박 사장. 하지만 태술자는 김포 갈대밭이요. 가볍게 임기응변하며 어디 뭐 다친 데는 없고? 대화를 이어나갑니다. 저기 물건은 가지고 왔어요. 그게 뭐 가지고는 왔는데 정확하게 뭘 말씀하시는 거죠? 뭐 깜빡깜빡하지. 열쇠. 남자가 원하는 것은 열쇠. 예, 열쇠 가지고 왔어요. 야, 그런데 너 한태산 아니지? 박 사장이 귀신같이 한태산이 아님을 눈치채버리죠. 태술은 어쩔 수 없이 우선 열쇠와 케이스를 챙긴 뒤 집으로 향하는데, 그런데 집에 경찰이 와 있습니다. 뭐야 이 사람들? 침입경 부위가 올렸어. 그가 없는 사이 누군가 침입한 것이었죠. 뭔가를 찾기 위해 집을 아주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싹 다 해집어 놓고 간 것 같은데. 아니요. 이거 나갈 때 그대로인데. 태술은 정리를 안 하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그림. 그림의 위치가 야, 저건 원래 저 방향이야. 아니야. 내가 일부러 거꾸로 그려놨어. 기존과 다르게 걸려 있었죠. 그리고 마치 태술에게 남긴 듯한 협박 메시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형을 찾지 마요. 그럼 당신 죽어. 정체 모를 압박들이 점점 그를 조여오고 있었죠. 몇 시간 뒤 태술은 다시 한번 오늘 가져온 물건들을 살펴보는데 이상해. 어디서 본 건데 기억이 안 나. 익숙한 열쇠와 형의 카메라. 우선 카메라에 들어있는 필름을 현상해보기로 합니다. 그렇게 서서히 드러나는 사진들. 스토커인가요? 그럴 수도? 그런데 최근 자신이 겪은 일들과 이건 누구예요? 우리 형. 형의 모습이 찍혀 있었죠. 심지어 야, 말도 안 돼. 왜요? 오늘이야. 오늘 자신의 모습과 이건 언제예요? 컨퍼런스 내일 모레.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내가 찍혀 있습니다. 게다가 회장님 결혼하셨습니까? 무슨 소리야? 미래의 신부까지. 야, 나 모르는 여자야. 도무지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기 시작하죠. 한편 서해는 로또 번호와 한태술의 만남을 돕는 맞딜에 성공하고 갈 거야 말 거야. 그를 만나러 가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던 그때 밖에서 인기척이 들려오죠. 단속국이야. 네? 빼박 그녀를 잡으러 온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서해는 블랙 위도우에 빙의하기 시작합니다. 일부러 안 맞추는 것 같은 적들을 피해 간신히 도망치지만 결국 막다른 길에 다다르죠. 브라보. 서해의 정체는 바로 본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미래로부터 온 사람이었습니다. 핵전쟁이 일어나고야만 미래, 사람들은 살기 위해 목숨을 걸고 과거로 넘어오게 되었고 퀀텀앤 타임이 공개합니다. 서해는 그 핵전쟁의 원인이자 동시에 그 절망적인 미래를 고칠 수 있는 유일한 사람. 말했잖아. 수트케이스를 열었으면 그놈들이 한태수를 죽일 거라고. 한태수를 지키기 위해 과거로 넘어온 것이었죠. 그리고 현재 정부 또한 이런 기현상을 눈치채고 단속국이라고 명명한 단체를 통해 이들을 체포하는 중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엄청난 사명감을 가지고 현재로 넘어왔던 서해는 나 오늘 죽는 날 아니야. 지리는 탑건 명대사를 읊어준 뒤 위기에서 탈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렇게 부산으로 향하는 두 사람, 서해 그리고 한태술. 어떻게 된 거야, 형?
태수는 이틀 전 발견한 컨퍼런스에서 찍힌 미래의 사진을 확인하기 위해, 그리고 서해는 그를 만나기 위해서였죠. 몇 시간 뒤 부산 백스코, 아주 부산한 분위기 속에 수상한 기운이 감지되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경비원 뒤로 갑자기 등장하는 티천, 이어서 경비로 변장하더니 한태수를 암살할 준비를 마치죠. 몇 분 뒤 작가 윌리엄 깁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심히 신기술을 설명하는 팀 쿡을 뒤로 한 채 퀀텀의 대표 스티브 잡스가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등장합니다. 테스팅. 아이, 목소리 좋네요. 이어서 시작부터 제가 기차를 타고 오느라 좀 늦었습니다. 아직 비행기가 좀 무서워가지고. 지리는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연설 분위기를 전환하는 동안 서해가 현장에 도착하죠. 야야야, 택시비 내야지. 택시비는 가볍게 거들고 이어서 세상에서 제일 무섭다는 무지성 뚫기 신공으로 컨퍼런스 홀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같은 시각 이겁니다. 실망하셨나봐요. 그냥 주식 떨어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데. 스티브 잡스는 자, 모든 기술이 극도로 발전을 하게 되면 마술과 구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눈을 깜빡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설의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며 유튜브각을 지대로 잡고 있었죠. 퀀텀 앤 타임이 공개합니다. 우린 인류 역사상 최초로 고분자 화합물을 양자 전송을 통해 위상 이동시키는데 이 기술이 성공했습니다. 훗날 자신이 만들었다는 타임머신의 초석이 되는 기술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냐면 그런데 저 멀리서 그를 지켜보고 있는 형을 발견하죠. 형, 그와 동시에 저격수의 방아쇠도 당겨지기 직전 일촉즉발의 상황. 형은 사라져버리고 그의 눈앞엔 웬 사생팬, 아니 서해가 서 있습니다. 그렇게 총이 발사되고 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리죠. 하지만 천만다행히도 서해가 연막탄을 파밍해온 덕분에 당장의 위기는 모면하지만 시청자에게 포기 따윈 없었죠. 따돌렸나? 그런데 서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블랙 위도우 뺨치는 실력을 보여주며 막타를 치려던 그때 경머려, 손들어. 뒤늦게 경찰이 등장하죠. 누가 봐도 오해할 만한 상황인데 단 한마디 따라오지 마. 패왕색으로 그들을 무력화시킨 뒤 성룡해버립니다. 빨리 일어나. 이쯤 되면 태수는 자기를 구해주는 건지 미쳤어, 진짜. 납치하는 건지 헷갈릴 것 같은데 너 납치된 거야. 인간이 가장 큰 공포를 느낀다는 11m에서 뛰어내리는 모형탑 훈련. 제가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태수는 정신을 차리자마자 너 원하는 게 뭐야? 돈이야? 테러야? 너 누가 시켰어? 그녀의 목적을 묻지만 애꿎은 뚝배기만 아플 뿐이었죠. 설상가상 천지옥, 아니 며칠 전 통화로 열쇠를 가져오라 명령했던 박 사장이 등장한다. 한태수 회장님은 나하고 말로 합시다. 가자. 이들의 정체는 통칭 브로커, 미래에서 온 사람들이 현지에 왔을 때 아니 그래 이런 걸
목숨을 걸고 가져오는 거야 여기까지. 적응하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는 1세대 양아치들이었죠. 다른 것에서 이쪽으로 온 사람들 이렇게 막 관리해주고 그런 거. 그들이 원하는 것은 열쇠 가지고 왔어? 형의 수트케이스에 들어있던 그 열쇠였습니다. 하지만 단속국은 뭐고 대사관은 뭐고 우리 형은 어떻게 된 거고 수트케이스는 뭐고 하늘에서 사람이 막 떨어지고 이거 다 뭐냐고. 모든 것이 의문투성이기에 태술이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것은 당연했죠. 그러자 박 사장이 내가 알려주면 열쇠 내놔.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진실과 태술이 가지고 있는 열쇠를 맞바꾸자는 딜을 제안합니다. 태술 입장에선 오케이, 땡큐. 였죠. 이들은 이미 이쪽으로는 전문가나 다름없었습니다. 오는 사람 있어? 보자. 미래에서 넘어올 때의 신호를 감지해 미리 해당 좌표로 이동. 떴어. 인력시장. 오자마자 그들을 낚아채는 방식이었죠. 그렇게 현장으로 이동하는 길. 그리고 출발하자마자 박 사장의 안 좋은 손버릇이 이어집니다. 서해의 가방 안에는 어우 너 이거 배그 풀강 권총과 전쟁이라도 하려고? 바래진 다이어리 하나가 들어있었죠. 뭐야 이건 뭐 일기장이야 다이어리야? 그런데 내놔. 죽인다. 서해가 굉장히 과민 반응을 합니다. 하지만 또 보지 말라면 소리내어 읽어주는 게 인지상정. 서해에게 생일 축하해. 네가 그때 그녀가 폭주를 하기 시작하죠. 야, 앉아. 그렇게 일촉즉발의 상황. 야 그거 야 이렇게 큰 거를 여기서 쏘면 다 죽잖아. 야 진정해 제발. 뭐 여기가 미국이야? 뭐 총 없으면 뭐 갈등 상황 해결을 못해? 태술이 옳지. 자 평화. 자 됐어. 자 피스. 일단 모두를 진정시키는 데 성공하고 일기장 내가 살게. 됐지? 내가 산다고. 얼마 줄 건데? 얼만데? 원빈 모드에 돌입합니다. 아 왜 이래 나 돈 많아. 얼마야? 그런데 이 미친놈이 1억? 다이어리에 1억을 요구하죠. 그런데 또 오케이. 내 폰 어딨지? 줘봐. 태술은 가볍게 수락합니다. 박 사장은 GPS가 꺼져 있는 걸 확인한 뒤 여기에다가 계좌이체를 위해 폰을 넘겨주는데 1억 5천. 정말로 자 1억 5천 됐지? 마치 1,500원 입금하듯 1억 5천을 송금해버리죠. 몇 분 뒤 좌표가 찍힌 곳에 도착한 그들. 이어서 맞다. 눈으로 직접 보고 있음에도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미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너는 몇 번째야? 25만 번대. 사실 이 박 사장 무리도 아유 우린 초반에 넘어왔어. 얘들은 만번째고. 미래에서 넘어온 초창기 사람들로 선점을 통해 이런 양아치 짓을 하고 있던 것이었죠. 게다가 원래 이 다운로드가 주옥 같아서 이 성공 확률이 10%밖에 안 돼요. 타임머신의 성공률은 단 10%도 안 되는 기술 상태. 즉 이곳으로 넘어온 모든 사람들은 10분의 1이라는 확률에 목숨을 걸고 태술이 살고 있는 현재로 넘어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겠어? 한태산 씨가 저걸 타고 넘어온 거야. 미래의 자신의 형도 다운로드 도중 에러로 봉변을 당한 것이었죠. 태술은 이 말도 안 되는 현상이 심지어 자신의 기술임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괜찮아? 아 그럼 쟤들 보고 와서 예시 줘. 우선 가까이가 확인을 해보는데 여기 한태술이 쓸데없는 짓 하거든 그냥 쏴버려. 그는 저기 있잖아. 근데 왜 속옷만 입고 와? 일론 태술크답게 최소 정보만 전달해야 에러가 덜 날 거 아니야. 근데 이 가방 안에는 뭐 들었어? 지들이 갖고 오고 싶은 거. 아니 최소 정보만 전달해야 한다면서. 궁금한 것 투성이었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궁금한 것은 만약에 미래에서 온 사람이 자기 자신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타임머신 도플갱어 국룰 질문. 타임 패러독스. 섞여. 몸도 기억도. 그러다가 하나가 팍 사라져. 가만히 듣고 있던 태술이 생각을 정리한 듯 하더니 야, 너가 내 핸드폰 갖고 있어? 그래 내가 갖고 있다. 뭐 줄 건데? 아 헤이비 승복이한테 위치 정보 전송해. 네, 전송했습니다. 자신의 진짜 계획을 야, 아트로피는 목에 놓는 게 아니야. 허벅지에 찌르는 거지. 실행하기 시작한다. 몇 분 전 태술은 1억 5천만 원짜리 다이어리를 산 것이 아니라 1억 5천만 원짜리 탈출 기회를 구입한 것이었죠. 이어서 서해자도 움직이기 시작하고 때마쳐 그의 GPS를 염탐하던 단속국도 도착하며 가자! 브로커들도 빤스런을 박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태술의 계획대로 흘러가는 것 같던 그때 한태술 살려줘. 쓰러져 있던 미래인이 나 너희 형 어디 있는지 알아? 그를 붙잡죠. 한태산 있는 곳 알려줄게. 사실상 태술이 가장 듣고 싶어하던 정보였기에 그를 데리고 탈출을 감행한다. 그렇게 샛길로 잘 빠져나가는 순식간에 단속국에 포위당해버리지만 캡틴 서에리카가 등장하죠.
그녀가 시간을 끄는 동안 태술이 GTA를 훌륭히 수행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서해가 붙잡히고 말죠. 그녀는 그냥 도망치라고 하지만 목숨 걸고 태술을 구해준 그녀를 그냥 버리고 갈 순 없었습니다. 우리 세계 챔피언 태술자였죠. 그렇게 단속국에 끌려가게 된 서해. 한태술 어디로 갔어? 몰라. 어디로 갔어 한태술? 모른다고. 한태술한테 왜 접근했어? 난 그런 거 말해. 한태술한테 왜 접근했어? 말 안 하면 죽는다. 나 오늘 죽는 날 아니야. 그래. 어디 한번 보자. 그때 태술자가 돌아온다. 너 내가 빨리 오라고 했지. 가란다고 진짜 가냐? 너도 아까 도망갔잖아. 쌤쌤해 쌤쌤. 서로 티격태격하며 러브라인의 서막을 알리기 시작하죠. 몇 분 뒤 야, 그럼 만약에 우리 형이 그 업로드를 타고 여기 도착해서 사고를 당한 거면 그럼 지금 살아있는 게 맞는 거잖아. 맞아. 그럼 미래에서 안 돌아오면 죽지도 않을 거고. 형이 살아있다는 확신과 함께 그의 위치를 안다는 미래인의 도움을 받아 형을 찾으러 가려는데 이문동에 가면 우리 형 있는 거예요? 아니요. 언제 들릴 때가 있어요. 갑자기 딴소리를 하기 시작하죠. 급기야 뭐 하는 거야 지금? 아, 당신이 우리 형 어디 있는지 안다 그래서 지금 데리고 가는 거 아니야? 일단 가요 얼른. 어디냐고? 먼저 갈 데가 있다고. 보따리 내놓으란 지리는 마인드를 보여준다. 어쩔 수 없이 그가 안내한 곳으로 향하는 서해와 태술. 겉보기엔 그저 평범한 가정집으로 보이는데 곧이어 그가 목숨을 걸고 과거로 넘어온 이유가 엄마. 밝혀지기 시작하죠. 몸이 좋지 않은 어머니에게 뭐야? 동료분들이야? 미안해. 내가 좀 늦었어. 평소 그렇게 좋아하시던 라면을 정성스레 끓여 대접한다. 엄마 어젯밤에 라면 먹고 싶다고 했지. 그렇지. 우리 라면 먹자. 먹지 말래며. 그는 과거 어머니의 임종 전날 또 나 몰래 라면 끓여 먹었지. 아니요. 라면을 먹고 싶다던 어머니를 다그쳤던 것이 맛있어? 맛있어. 마지막 날조차 라면 한 번 끓여드리지 못한 것이 잘 댕겨와. 평생의 한이 되어 10분의 1의 확률을 뚫고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그 마지막 라면을 끓여드리기 위해 과거로 돌아온 것이었죠. 이렇듯 애들 넘어오냐고 했지. 미래인들이 과거로 목숨을 걸고 넘어오는 이유는 바로 후회야. 과거에 대한 사무치는 후회. 후회 때문에 넘어오는 거야. 나중에 가면 아무것도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매일 밤마다 괴로워해. 후회라는 게 그런 거야. 엄마한테 너무 못된 소리만 하고 엄마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게 하고 허구한 날 맨날 집에 늦게 들어오고. 괜찮아. 나 엄마 너무 보고 싶었어. 엄마 편해져요. 엄마 많이 사랑해. 엄마. 엄마. 한편 아니 그래서 서해 또한 넌 왜 온 건데? 무슨 후회가 남아서? 이곳에 온 이유를 알고는 있겠지만 널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어. 누구? 처음으로 진지하게 말해주기 시작하죠. 특히 시그마. 시그마? 시그마. 부산에서도 잠시 목격되었던 정체불명의 단체 시그마가 태수를 죽이려 안달나 있다는 것이었는데 근데 왜 날 죽이려고 하는 건데? 너가 망할 업로더를 만들었기 때문이겠지. 그들에게서 나는 널 지키려고 왔어.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너가 업로드를 만들지 못하게 할 거야. 태수를 지키고 타임머신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것, 오직 이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과거로 넘어온 것이었죠. 이어서 어머니의 마지막을 지키고 온 남자가 주소요. 8월 27일 무슨 파티 같은 거였어. 본격적으로 형의 위치를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약속해. 2층으로는 가지 마. 서재. 그리고 너 밖으로 나가지 마. 저격수가 있어. 이렇게 상세하게 모든 걸 알고 있는 이유는 내 첫 임무였어. 너 죽이는 거. 아저씨 뭐였는데요? 단속구. 그가 원래 단속국 요원이었기 때문이었죠. 정말 미안해. 내가 너한테 몹쓸 짓을 많이 했어. 미안하다. 그리고 어느덧 그들의 그림자가 온 주변을 들이우기 시작합니다. 싸늘하다. 하지만 명불 서회자는 역시나 미리 함정을 파놓은 상태였죠. 순식간에 모두를 리신으로 만든 뒤 어디로 가야 하오? 동요하지 마시오. 제3국무상을 찍기 시작하는 서해. 내가 끝났어. 묵해. 그런데 뭐해? 목말라서. 갑자기 분위기 과학 시간. 이게 뷰테인 가스가 끓는 점이 영하 1도거든. 뭔 소리야 갑자기? 이렇게 하면 병 안에 액체 상태로 맺히거든. 그리고 이어서 콜라를 적들의 뚝배기로 배민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단속국은 물량으로 대응해보지만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이미 두 사람은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 런을 박은 뒤였죠. 하지만 곧바로 단속국의 최신 드론이 그들을 쫓기 시작합니다. Read the waiting launch orders. Reporting in. Coordinates received. 골목골목 최선을 다해 도망쳐보는 두 사람. 아, 새끼들! 성실 납세했더니 세금을 이런 데 썼어. 침착하게 한 마리씩 더블킬. 야, 안전벨트. 야. 제거해 나가기 시작하죠. 결국 마지막 남은 혈세까지. 꺼져. 완벽히 제거하며 탈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페이지2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모든 경찰력이 총동원되고 막다른 길에 몰리게 됩니다. 뭐해? 뭐하냐고? 너도 벗어 빨리. 여기서 뛰어내리자고? 다른 방법 있어? 한 회장님! 같이 갑시다! 손 놓지 마. 과연 두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드라마 시지프스 2021년에 방영된 JTBC 드라마인데요. 방영 전부터 믿고 보는 조승우와 드라마 흥행 보증수표 박신혜가 만나 화제가 되었던 드라마였죠. 하지만 다소 늘어지는 전개와 장르물의 한계에 부딪히며 주목을 받지 못하지 종영했는데요. 제가 보기 전부터 이런 호평을 접했던 터라 기대를 1도 안 하고 봐서 그런지 몰라도 생각보다 꽤 매력있는 드라마라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소개해보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배우들의 지리는 연기로 특정 씬바이 씬마다 몰입도가 상당하다는 거였는데요. 특히 조승우 배우의 분량과 대사가 정말 많은데 그가 나올 때마다 드라마가 한층 더 재밌어지는 것 같습니다. 또 드라마 초반부에 무수히 뿌려놓은 떡밥들을 그저 뿌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하나하나 모두 회수한다는 점이 좋았고요. 그래서 초반 4화까지는 이런 떡밥 흙 뿌리기 전개로 인해 하차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시지프스를 재밌게 본 사람들 대부분이 5화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할 정도로 이후에 아주 흥미진진하고 빠르게 전개됩니다. 그래서 딱 4화까지 소개해드렸고요. 평소 SF 장르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5화부터 바로 이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물이었습니다.